인스타 특히 중요한 건데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저장하고 좋아요를 누르는지 댓글을 남기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아요, 공유? 네, 맞아요. 저장 댓글. 무조건 이끌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하나 이상 넣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게 궁금하면 댓글로 뭘 남겨달라. 그래서 그런 형식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자기개발 또 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인스타그램 교육과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종주 에브리데이 백팩이라고 이 보이시는 이 가방 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실 렌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커뮤니티, 그래서 사업가분들을 모으는 그런 사업가 모임, 그리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죠. 좋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 이거 약간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맞아. 매출 괜히 막 말하고 그래. 너 그냥 억대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2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생이고 올해 이제 25살? 네,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장하겠네 진짜. 남자 나이 25살이면 이제 졸업하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지금 아직 이제 졸업 상태는 아니시죠? 네, 졸업은 아니고 이제 휴학을 하면서 다녔다가 또 휴학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원래 되게 평범하게 그냥 학교 생활을 했었고 사업할 생각 아예 없었고 이랬었던 사람인데 학교를 그냥 다니면서 남들처럼 상하차 알바도 하고 학원 조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이 시급이 안 오르는 거예요. 높아봤자 한 10,000원 정도?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진짜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까지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타를 좀 느껴서 주변 또래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잘 버는 분들을 보니까 과외를 하더라고요. 막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명문대 나온 분들이 과외를 많이 해서 과외를 해야겠다 했었는데 그것도 뭔가 이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입시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수시로 대학을 갔었는데 그게 약간 학교 생활을 좀 잘 준비해서 가는 전형이거든요. 수능과 다르게 당시에 이제 김과외라든지 이런 입시 플랫폼에 올리면서 과외 학생들을 제가 영업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또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원래 보통 과외면 그 집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 루스가 많은데 그렇게 한 달에 한 20-30명 이렇게 엄청 미친 사람처럼 그냥 밥만 먹으면서 가르쳐 봤어요. 그때 목표가 월천 달성하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게 이제 달성을 하고 그때 나이가 그때 이제 21살이었죠. 네, 21살. 21살에 줌 미팅으로 네, 입시 시즌이 또 있었어서 20명 이상 하다 보니까 네. 인원이 많으니까 네, 인원도 인원이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그 학생들 대학을 되게 잘 보내면서 입소문도 좀 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신이 평균 6등급 대였던 친구가 가천대라고 이제 그래도 한 3등급 대 초반에 갈 수 있는 대학인데 거기를 이제 면접이랑 자소서로 합격을 시켜보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막 유명한 뭐 건대, 뭐 경희대 이런 데도 많이 합격을 시키니까 이제 소문도 나면서 많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입시하다가 현타가 너무 왔어요. 내가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입시했는데 내가 어른이 돼서도 입시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막 서울대면 뭐 기분 좋아서 맨날 뭐라 해도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위치였고 뭐 저도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런 공대를 다니고 있었다 보니까 세상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당시에 이제 12계획이라고 제가 그냥 만든 이런 챌린지 계획법인데 매달 1일에 이루고 싶은 목표 12가지 이내로 얘기를 하고 매달 말에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좀 발표하는 그런 챌린지예요. 저만의. 지금 모임으로 발전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인스타가 좀 더 잘 됐었어요. 그리고 제일 쉬웠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스타가 잘 되면서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았을 때 제일 좋은 비즈니스는 모임이겠다 해서 모임 사업도 지금 하게 되었고 공간 대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에서 좀 이렇게 잘하는 분들의 만나면서 조언도 듣고 하면서 만들게 되고 또 지금의 가방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저의 모임에 계셨던 어떤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협업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만들어졌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제일 친한 친구부터 고객님들 다 이제 몇만씩 만들어 드리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노하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그럼 언제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고 처음엔 팔로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팔로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한 번 만났다고 사실 친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보통 책을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막 진짜 막 부자나 이런 자산가들도 결국에는 약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책 한 권 정도 쓰시더라고요. 남겨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었고 그렇다 보니까 책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어차피 나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내 걸로 또 흡수하면서 또 작가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블로그 리뷰도 남기고 잘 잡았네. 책을 홍보를 하고. 책스타그램으로 시작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책 추천 카드 뉴스로 팔로우 1만 명이 늘기도 했었고. 그 누구나 책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늘리고 싶은데 맞아요. 못 늘리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로 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올렸던 걸 보면 안 터진 것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책에서 이제 집중이 되고 끌리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어필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책을 얘기하면 사고 싶게 만들 수 있겠구나를 연구를 많이 했고 제가 그때 또 12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 하니까 그때 제 목표가 책 100권 이상 읽기, 200권 읽기 이런 것들이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저는 수능 준비하듯이 버스에서도 책 읽으면서 다녔고 그리고 책 한 권을 3번씩 읽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책 읽었다 하잖아요. 세번 다들. 읽고 한 번 읽은 거거든요. 진짜. 그쵸. 근데 막 물어보면 표지만 기억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책 읽었을 때 흡수를 못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쳐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 정리하면서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으로 계속 남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냥 막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잠깐 제가 예전에 읽었던 CNN 백악관 기자가 쓴 질문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려요.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서를 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말하기 스킬이라든지 뭐 SNS도 여러 책들도 읽었고 모임도 이제 커뮤니티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계속 성장했습니다. 진짜 책이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요즘은 솔직히 좀 반성하지만 요즘은 많이 못 읽고 있긴 한데 워낙 바쁘니까. 원래 이제 시작했을 때 2년 초창기에. 넘게는 진짜 뭐 미친 사람처럼 한 달에 10권 이상도 읽었었어요. 한 달에 그때. 10권?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릴스라는 어떤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거의 통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엄청 많았는데 제가 인스타도 그래서 12개 목표 중 하나가 그 달에 한 달 만에 1만 되는 게 제 너무 간절한 목표였어요. 왜냐면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없던 입장에서 맨날 타임워치를 재면서 하루에 15시간 공부량을 채우자. 그러니까 인스타 관련 책 읽고 저도 막 수업 듣고 컨설팅 받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하루에 15시간 채우자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하고 하루에 3개씩 올렸어요, 영상을. 초반에 이제 1만까지 키울 때는 저는 안 되면은 강남역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마팔해주세요라고 해서라도 전 채우려 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절실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랬고 1만 명이 딱 되고 이제 다음 그 주에 이제 모임을 제가 운영하는 게 있어서 열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과로로 응급실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인스타를 파면서 이후에는 계속 관성으로 완전 몰입했구나. 맞아요. 완전 몰입했습니다. 사실 인스타를 제대로 알려드리려면 진짜 뭐 몇 시간이 걸리는데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끌리는 프로필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실 생각보다 많은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자신을 어필을 잘 못해요. 근데 SNS는 어쨌든 보여지는 게 전부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 카테고리에 맞는 이력들을 좀 잘 적재적소에 매력적으로 써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3W에서 who, what, 이제 why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who는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나서 그 사람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what은 어떤 정보를 줄 건지를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면 너 뭐 얻을 거야? 맞아요. 너 뭐 이거 얻을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SNS 팔로우 할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재밌거나 그치. 사업에 대한 얘기가 좋거나 도움을 배울 점이 주거나, 있거나 정보를 주거나. 솔직히 말하면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웃기거나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팔로우 하는데 그거를 정리를 딱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주변에도 사실 20만, 30만 이렇게 되는 분도 저한테 상담을 와요. 나 팔로워들이 다 막 태국인, 브라질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인데 사실 이걸로 돈이 아무것도 벌리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 도와달라. 허수죠, 허수. 수익화 도와달라 이러면서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필요한 분들 우리가 원하는 고객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왓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후 예를 들면 같은 가방을 팔더라도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 달라진 한 끗은 저는 슬로건이나 가치관이나 브랜드의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같은 가방이더라도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의 뭔가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브랜드라던가 이런 슬로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밑에 써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링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어디서 파는지 모르니까 못 사거든요. 맞아.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프로필 세팅은 대략적으로는 끝납니다. 처음에는 Who, who, what, why. Why. 그리고 마지막에 판매할 상품 링크.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약간 영상 미적인 건데 인스타 특히 한정해서 화면이랑 연관도가 진짜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반 3초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인스타는 약간 그 직관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걸 알려주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 핸들 앞에서 이렇게 막 어그로를 끌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썸네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방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냥 가방 뭐 좋은 점 몇 가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가방을 엄청 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말하는
제목과 연관이 있으니까. 행동이 좀 누가 봐도 맞아 이 행동이다라는 걸 느껴지면 잘 터지더라고요. 저같이 무형의 상품, 보험 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동기부여면 더 느낌을 줄 수 있는 멋있는 공간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뭐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칠판 앞에서 일어나라 이런 거는 그냥 뭔가 식상하다 해야 되나? 요즘은 네,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 조회수와 내 전환을 생각해서 침대에 진짜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죠. 약간 비디오 훅이 있어야 되네요. 맞아, 비디오 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더 후킹되게 더 도파민 나오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인스타 특히 중요한 건데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저장하고 좋아요를 누른지 댓글을 남기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아요, 공유, 네, 저장. 네, 맞아요. 저장 댓글. 그래서 무조건 대중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하나 이상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보험 관련해 좋은 얘기를 막 했었어요. 이게 좋은 이유들이 뭐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 다 도움되는 그런 보험들 소개해주는 영상이라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게 궁금하면 댓글로 뭘 남겨달라. 그래서 그런 형식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 좀 공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밑에 캡션이라고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더 조회수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진입장벽이 낮아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잘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오징어 게임 유행하잖아요. 공유 좋아하면 좋아요 눌러라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막 100만 뷰, 500만 뷰, 1000만 뷰 나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시대에 맞는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이거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네. 싶은 거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나 공개하면은 그러니까 SNS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10시간씩 만들고 이래요. 어떤 분들은 1박 2일 진짜 심한 분들은 저는 딱 시간을 정하거든요. 30분? 만드는데? 네, 만드는데 마감 기간 정해서 딱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대본을 먼저 짜는데 첫 번째는 3초 후킹이랑 공감 문구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딱 써놓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은 콜 투 액션 그래서 행동 요구할 거 이렇게 저는 딱 세 가지를 쓰고 옆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쭉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방이라고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초반 3초랑 공감 포인트잖아요. 3초일 때 이목 끌고 공감되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은 수납도 안 되고 물건 잃어버린 적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가방을 오래 들어서 어깨가 아픈 적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3초 안에 뭔가 좀 집중을 시키고 본문에 이제 이 가방을 어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가방이 얼마나 가볍고 수납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캐리어에 꽂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콜 투 액션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인된 금액에 받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 대본을 딱딱딱 쓰고 이게 모든 주제도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보통 앞부분 도입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봤어요. 맞아요. 후킹은 처음에 하면 좋은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장돼서 말하는 거죠. 약간 와 이게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두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좀 건의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10년차 뭐 병원장이 알려주는 뭐 응급시 대피 요령 이런 느낌. 세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잘 되는 법 이런 것보다는 그 잘 되는 걸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죠. 뭐 댓글 1000개 달리는 법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는 거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원래 상식에서 반대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피부에 500원 썼는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예를 이런 거죠. 피부에다가 보통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피부과에 쓰는데 500원이어도 되구나 이런 식으로 집중을 시킨다든지 반전 궁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사업 기회를 되게 잘 잡아냈어요. 인스타그램 올리다 보니 인스타그램 대행에 대한 네. 컨설팅에 대한 연락이 오고 네. 또 공간을 렌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고 그런 기회를 좀 잡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요즘 20대 분들 특히 되게 안주하고 도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 잘 되지 않을까 약간 긍정 회로를 돌리는 사람인데 다만 주의할 거는 전 제안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블로그 채널 만들고 이제 인스타도 만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작가님들 컨택할 때도 제가 이거 이 채널도 있고 이 채널도 있고 이만큼 큰 계정들이 있는데 거기 올려드릴 테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번만 연사님으로 나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된다든지. 근데 그 제안의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보면 교환한다고 보면 윈윈하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답장을 좀 많이 얻는 방법이 딱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득인데 하는 연락을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유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협업하고 싶은 브랜드한테 연락을 보낼 텐데 그분들도 사실 대충 봐요 다. 자기 일이니까. 근데 안 끌리니까 안 누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거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갑자기 아는 분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모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더 느끼는 건데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귀인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모임을 3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임을 한두 번, 두세 번 하는 분들 많은데 저처럼 미친 사람처럼 3년 동안 이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자신 있어요. 내가 제일 진행 잘한다. 진행을 하세요? 제가 다 진행하고 저는 제가 다 직접 했어요. 장소부터 제가 뭐 몸살 걸릴 때도 나왔고 너무 쓰러져서 기절할 것 같을 때도 나왔고 저는 그 모든 기록이 남겨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를 다 집중하고 있네. 온라인상의 키맨과 오프라인의 키맨을 다 만들고 있어. 맞아요. 코로나 때는 좀 온라인이 좀 중요했는데 오프라인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20대 된 친구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시절을 이미 경험해본 자로서 네. 다시 돌아가면 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돌아가면 할 게 12개월 할 것 같고. 그러니까, 12개월? 네, 왜냐면 이 환경에 있어야 돼요. 이 환경에 계속 뭔가 내가 목표를 얘기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안 지키면 벌금 내고 이런 환경에 저는 계속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힘들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젊을수록 무조건 끊임없이 제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제안이 더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되게 잘된 선배님들 아니면은 형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진짜 제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막말로 제가 이제 하는 사업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뭔가 막 저한테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특해. 저는 제가 만약에 따로 이제 컨설팅을 돈 받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귀여우니까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그냥 뭐 공짜로 준다거나 아니면 공짜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알려준다거나 할 것 같거든요. 젊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청하고 제안해야 된다. 저의 이 열심히 사는 20대 때 그 원동력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었거든요. 돈에 대한 결핍. 네. 준수님은 네. 그런 결핍은 아니잖아요. 어떤 결핍이? 뭔가 동기부, 그러니까 원동력. 저는 솔직히 결핍 있죠. 저도 많은데 원동력이 저는 결핍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변에 제가 되고 싶은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계속 결핍이 생기는 것도 있고 목표를 계속 선언하니까 계속 결핍이 생겨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결핍에 있는 환경이. 지금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만 얼마예요. 지금 최저시급 올라서 요즘 하는 말들이 취업 안 해도 알바만 해도 먹고 산다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어떻게든 그냥 살 수는 있고. 살 수는 있으니까. 또 편해졌으니까 너무 삶이. 또 집 좋은 애들은 또 더 잘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아닌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노력해서 뭔가 바뀐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의 요 상황에 안주하고. 맞아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저도 한남동에 살고 싶어요.